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전자회로 1을 맡게 된 최영호입니다. 어, 이번 학기에 저희가 16주에 걸쳐서 전자회로를 공부하게 되는데, 전자회로라는 과목은 전기회로, 그 다음에 전자기학 등을 공부하고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그런 과목들에 대한 기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 과목을 듣기를 권장드리고요. 이 과목의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자회로라는 과목은 교재가 라자비 교수님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과목입니다. 교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3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third 에디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파크 도서라든지 아니면 교보문고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세컨 에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판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조금 더 교정이 되고 또 일부 내용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컨 에디션이나 third 에디션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과제를 낼 때는, 특별한 과제를 낼 때는 제가 그 과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올려줄 겁니다. 즉 교재 내용에서 과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재 내용의 일부를 좀 수정해서 뭐 세컨을 보건 썰을 보건 상관없이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뭐 특별히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교재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라자비 교수님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라자비 교수님이 전자회로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교재 책은 뭐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third 에디션 내용들을 보면 구성이 우선 17장까지 있고요. 17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각 장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챕터 서머리가 있습니다. 챕터 서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있고요. 예상 문제 또는 뭐 프로블럼 또는 연습 문제가 좀 있어요. 예상 문제하고 연습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스 관련해서 프로블럼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이론 계산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즉 여러분이 설계한 회로에 전압이나 전류 또는 신호 등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이그제민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이제 스파이스 문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피스파이스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에서 제공해 주는 시뮬레이션 툴들이 있습니다. 서큐 시뮬레이션. 그래서 여기 서큐 랩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작은 회로를 테스트해보는, 즉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의 서큐트를 분석해보고 테스트해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파이스 프로그램을 과제로 제출하게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론, 프로그램만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 실제로 디바이스를 사서 납땜하거나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나 오실레이터 또는 오실로스코프를 붙여서 신호들을 조사하지 않아도, 측정해 보지 않아도 그 값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일단 책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주차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리비언 리니어 서큐트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선형회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이 전자회로라는 내용은 공부하기 전에 선형회로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회로 이론이라든지 또 전기회로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옴의 법칙이고, 뭐 키로프의 법칙, 뭐 등등이 있었던 걸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오늘은 아니고요.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활동으로는 이제 그 강의하고 문제풀이, 즉 문제가 시간이 되면 저희가 문제 풀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활동의 일부는 과제로 그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 점수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과제란이 있습니다. 과제란, 이 과제란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가 과제란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들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든지 아니면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든지 뭐 해서 그 결과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수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주차는 녹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2주차는 대면 수업, 뭐 이런 식으로 격주간으로 녹화와 대면을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 주에 수요일, 금요일 녹화이면 같이 녹화고요. 그리고 대면이면 같이 대면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혹시 또 출석 안 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리뷰를 하고요. 전기회로나 회로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전기회로에서 사용되는 소자들은 주로 패시브 소자, 수동 소자라고 하죠. 뭐 저항이라든지 커패시터라든지 인덕터 같은 코일 같은 그런 제품이었다면 이제 그 전자회로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반도체 소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모스펫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 이걸 세미컨덕터 반도체 피직스라고 하죠. 그 반도체 물리학을 같이 좀 들여다보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3주차에 PN 정션의 그 다이오드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듭니다. 자, 시뮬레이터로 분석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수학적 방법이 바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 또는 라지 시그널 모델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JT라고 해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그걸 공부하게 될 거고요. 아마도 8주차 중간고사 전까지 우리가 그 트랜지스터에 대한 바이어스 하는 방법, 또 분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9주차부터는 그 트랜지스터의 일부 내용하고 모스펫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와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트랜지스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주차, 11주차, 12주차 공부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들의 응용된 회로들을 분석해보거나 설계해보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15주차가 16주차의 시험을 볼 수 있고요. 15주차에는 그 OPM프라고 해서요. OPM프의 내용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를 어떻게 따라오느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수업을 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얼뜻 봐도 굉장히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너무 벅차다라면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범위까지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기록은 15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원래 제가 작성한 주차 변경안을 보면 여기 16차체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좀 답답한 부분이 강의 계획서하고 또 이캠퍼스 강의 계획서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 강의실 주차 사용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고쳐도 다른 것들이 또 안 따라 고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요게 아마도 기말고사를 녹화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기말고사는 아마 16차에 볼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아까 했던 OPM프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만약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조금 어렵다면은 그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리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업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고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석은 가능하면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출석이 10%밖에 되지 않지만은 또 이게 알게 모르게 나중에 이렇게 동점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출석 때문에 어떤 사람은 A가 되고 어떤 사람은 B가 되고 어떤 사람은 C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긴지하시고 그것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과제를 저희 출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석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점수죠. 그래서 출석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과제 30%는 제가 이렇게 항상 나가는 것은 아닌데 학습 활동의 결과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스파이스의 결과물을 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과제는 반드시 이 이캠퍼스의 과제란을 통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과제에 올라온 것만 제출하시면 과제 점수는 다 맞게 됩니다. 물론 과제를 내서 100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내가 잘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열심히 풀게 되면 그것이 곧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 준비가 자동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질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나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제를 수행하시고 제출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생들하고 이제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 캠퍼스에 보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쪽지도 보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 뭐 그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다면 대면 시간에 가능하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수업 도중에 너무 중간에 맥을 끊는 그런 질문만 아니면 어느 정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안은 얼마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환영입니다. 그것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드백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단한 설문을 조사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제 수업 방법에 익숙한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인지 또 이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중간고사 때문에 또 두 번째 달, 또 네 번째 달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겁니다. 그때 그냥 이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설문 내용이 제가 궁금한 내용이 좀 들어있다 싶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뭐죠? 무기명으로 의견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요청사항을 잘 이해하고 수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올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예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 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피스파이스일 수도 있고 그냥 프로그램 세일 수도 있어요. 연습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문제가 만약 5문제 나간다. 또는 다섯 문제 나간다고 하면 그 중에 프로그램 셋 또는 예제에서 대충 30% 정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좀 이론에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는 게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에게 기본 점수 차원에서 드릴 거고, 그리고 한 문제 정도는 좀 여러분들에게 그 학점을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제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닌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어차피 각 시험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직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 또 관련된 예상 문제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한 60%에서 70% 정도의 문제들을 미리 힌트를 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와 그 다음에 수업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전기회로와 또 전자회로의 다른 점, 그리고 전자회로의 예제들, 또 전자회로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개를 한 20-3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